네, 안녕하세요. 떡상 기원입니다. 30살 초반 직장인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제 갖고 있던 1억이 크게 깎이게 되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 2020년 3월 달에 그때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지금 보고 계신 캐모는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렇게 뭐 큰 상관 없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보다가 생각이 나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살 초반대에 이렇게 1억 투자금을 가지고 이번 1월 달 특히 하락폭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그동안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난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워낙에 낙폭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작년 2021년 상반기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오르고 나서 하반기 때 나중에 이거 시장 빠질 때는 정말 볼만하겠다. 어떻게 빠질까?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과연 그 공포 심리는 얼마나 클까? 이제 일어나기 전에 계속 혼자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오미크론 그때 바이러스 여파 있었죠. 코스피로만 봐서 저는 코스피가 편한데 오미크론 이때 터지고 나서 11월 말에 터지고 나서도 그래도 시장이 좀 하락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참 아니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많은 돈을 잃으셨거나 아니면 과거에 저보다 더 큰 상처를 입고 지금은 잘 이제 돈을 벌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제가 이제 이번 1월 하락장을 통해서 느낀 점이랑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연휴가 남아있잖아요. 오늘 영상 찍는 게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1월 29일이네요. 오늘이 1월 29일 그리고 토요일 5월 화수 연휴가 쉰 날이 있는데 일단 사실 뭐 금요일날 어제 연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좀 상승으로 끝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대거 손절을 쳤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뭐 개인들이 손절 칠 때 저점이다 라고 말을 하긴 하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린 것도 좀 웃기긴 하죠. 사실 왜냐면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많은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말 하긴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이때 24일 월요일날에 이때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주봉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에 저점 좀 끝나겠구나 했었는데 사실 제가 손절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말씀드리면은 정말 그동안 내가 안일하게 매매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영 초반에 말씀드린 게 캐몬이잖아요. 근데 캐몬도 엄청 고가에 있어요. 하나하나 다 같이 볼게요. 주식 종목 차트를 보면은 사실 저는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였어요. 이 상반기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새로운 산업의 시대에 열리는 거잖아요.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도 앞으로 자율주행 나오게 되고 비대면 산업도 더 커지게 되면은 앞으로 그 반도체 수요도 더 커지게 될 거고 그래서 뭐 직장인이고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그렇다고 뭐 고소득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그래도 뭐 하락할 때마다 물리면은 물타기 해서 나중에 오를 때 수익 내고 나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목 매매를 할 때 이제 시간적 여유 있을 때마다 장중에 단타 들어가고 그리고 수익 볼 때는 뭐 크게 안 받습니다. 처음 300만원 단타 들어갈 때 5% 수익 나면 팔고 15만원 수익 보면은 또 이제 다음에 이제 크게 손실을 보면은 그냥 손절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길게 봤을 때 올라갈 시장인데 그리고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이후로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 이제 돈의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저를 믿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믿으면 안 되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여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캐몬뿐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종목 한번 말씀드리면은 엄청 많아요. 저는 그래서 다이소를 안 가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박림은 최근에 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BL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코인테크, 넷마블 좀 더 크게 볼까요? 여기서 물려있는 종목 대부분이 제가 1년 가까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남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인데 이게 수익률이 손실이 큰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은 마이너스 52%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54%,
에이스테이크 마이너스 50%, 캐몬 마이너스 43%. 최근에 시장 빠졌을 때면 다 마이너스 50% 이상인 게 엄청 많죠. 이거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1억 투자해서 많이 깎아먹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게 얼마고 지금 산 게 얼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오히려 여기서 총 손익도, 이걸 제가 최근에 어제 시장이 저점 찍고 반등하기 전에 3일 전인가? 그때도 일부 손절을 친 겁니다. 근데 손절한 이유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시장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이거 회복하는 데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물론 이후에 시장이 좀 시간이 지나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매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가 약간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제 스스로 용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안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 거의 다 올 때 좀 손실을 무릅쓰고 일부 손절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또 손절 쳐서 손실을 본 게 당일날에 여기 보이신 마이너스 47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억 중에서 30%를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수중에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제 현금성 자산이 3천만 원인 거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 4천만 원 중에서도 현재 이제 총 손익이 1,7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총 매입하고 있는 그 금액이 6천만 원 중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억 중에서 거의 3천만 원 깨졌으니까 마이너스 30%인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1월 달에 시장 빠질 때 그렇게 손실을 입은 게 아니라 하반기 때 시장 꺾일 무렵에 그때부터 그냥 계속 물려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오르겠지, 그래도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한다라는 말을 어설프게 들어서 그냥 저 스스로도 그냥 너무 안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주식 투자가 그동안 이렇게 크게 하락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 점점 현금성 자체는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을 때, 손실이 커지고 있을 때 스스로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손실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네요. 셀트리온 제약 제가 500만 원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식회계 이슈가 있잖아요.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2월이죠.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증선회에서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 제가 500만 원 갖고 있다고 하면 엄살이죠. 물론 다른 종목들에서도 손실이 크긴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삼형제 종목들을 투자금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 얘기만 하기에는 또 많은 분들께 괜히 또 화를 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다만 제가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단기 투자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수익날 때는 정말 조금 먹었어요. 정말 조금 먹고, 그리고 나중에 손절할 때는 또 손절부터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장 빠질 때 더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올라올 때는 시장이 계속 지수가 등락 반복하면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이 구간에서는 정말 크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조금씩 먹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손절 안 하니까 그냥 계속 하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거의 저점까지 오게 되니까 손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인 거죠. 코스피는 이게 지금 주봉인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이미 마이너스 20%를 찍었네요. 여기 보이시는 목요일날에. 그래서 이제 거의 베어마켓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증권사는 뭐 3초 매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뻥 같고요. 가면 좋죠. 근데 가면 좋은데 과연 그때까지 갈 수 있을지, 돈의 힘을 끌어올린 시장인데, 물론 이제까지 지수는 계속 올라왔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 주식도 같이 그만큼 올라간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런 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보다 앞서서 제가 워낙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해오시는 분들과 비교하자면은 정말 어리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정년 퇴임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도
영상 보시게 되면 참 어렵지 않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정말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올라가는 게 좀 더디잖아요. 특히나 미국 올라갈 때 빠지고 떨어질 때 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그래서 손절 타이밍 같아요. 사실 손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인드가 그랬어요. 과거에는 손절 왜 하지? 그걸 그렇게 뭐 자신이 없나? 나중에 저점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오를 때 팔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 시장이 나오니까 빠지면 더 사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시장이 빠질 때는 올라가는 종목도 없으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수가 엄청나게 늘어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중에 현금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 불어나는 손실을 만회하려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동안 갖고 있던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면은 계속 하락하겠죠. 물론 하락을 안 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예기치 못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그런데 사실 이런 시장이면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올라간 종목들도 하루에 200개가 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손실 더 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새로운 종목 매매한다고 해서 얘도 당장 수익으로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때 또 손절을 또 안 해요. 내가 틀렸으면 또 인정하고 손절해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꾸준한 공부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라게 그냥 시장 큰 분석 없이 그냥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고,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저점 금요일날 찍기 전에 3일 전, 그러니까 화수 이때 거의 대부분 친 이유가 현금 마련해서 그래도 빠르게 시장 반등 나올 때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보자 마인드로 이제 현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중에 3천만원 손실 까이고 지금 3천만원 현금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은 이제 또 한 그 절반 정도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절 타이밍을 잘 못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이 예기치 않게 꺾였을 때 손실을 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또 언제 그 돈을 쓸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 시장 크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서울에 전세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매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갖고 싶었는데, 사실 그 계획도 이제 밀린 거죠. 그래서 손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정말 업황 좋은 곳으로만 가자라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사실 반도체 종목도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쵸? 반도체야 뭐 최근에 동락이 컸던 제주 반도체도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전 이걸 살려고 하다가 안 샀어요. 왜냐면은 사실 반도체란 종목이 이것뿐 아니라 아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SFA 반도체도 있었거든요. 종목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은, 물론 반도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마인드 저도 사실 공감해요.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간 대비 최대한 많은 효율을 끌어올려 보자라는 마인드로 약간 좀 어줍지 않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찔러봤던 것 같아요. 물론 업황이 좋으면은 물렸을 때 직장인이니까 또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지 뭐, 올랐다 팔면 돼 라는 게 이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이점 저 점 찔러보면서 손실만 키웠다는 점,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가능하면 업황도 물론 고점을 찍고 빠질 때가 있겠죠. 아무리 좋아 보였어도 업황이 좋은 쪽으로만 투자를 한다면은 좀 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이렇게 손실이 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도 있었어요. 보시면 일진전기, 그쵸? 이것도 페마주잖아요. 그쵸? 일진전기 지금 거의 6,000원대 있는데 지금 4,500원이에요. 그리고 넷마블도 대형주인데 사실 이게 한번
빠져나갈 기회는 있었는데 그냥 안 팔았어요. 근데 손실이 이렇게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에이스테크 마이너스 50%죠. 5G인데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물렸어요. 자그마치 600만 원이네요. 600만 원. 뭐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작은 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산업홀딩스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이것도 심지어 최근에 그나마 매도를 한 게 이 정도예요. 그나마 매도를 해서. 뭐 캠시스, 그것도 뭐 그렇게 경쟁이 있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것도 테마주고, 그쵸? 거의 테마주가 마이너스 50%다 물려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특히나 캐몬도 이거 백신 임상 테마주잖아요. 임상 나올 때만 뛰는 종목. ABL바이오는 이거 좀 최근에 제가 1000만 원도 들고 있었는데 그나마 거의 매수가 부분까지, 매수가 부분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5% 구간에서 900만 원 나눠서 매도하고 지금 이제 딱 100만 원만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나마 좀 빠졌죠. ABL바이오는 정말 갖고 있는 지 오래됐어요. 에일바이오는 이 주봉인데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에일바이오를 제가 이때 샀어요. 2020년 9월 14일 날에. 횟수로 치면 2년이죠. 그래서 이때 좀 팔고 나왔어요. 1월 20일 이때 33,000원 이때. 제가 느낀 거는 결국 정말 좋은 기업을, 업황을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타이밍이 정말 좋으면 좋겠지만, 타이밍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업황이 좋으면은 정말 물려도 큰 걱정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성,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LG 화학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해서. 이때 갖고 있었거든요. 이때 2021년 8월 18일. 사실 근데 이때도 제 기억으로 그 배터리 사업을 이제 물적 분해를 한다는 이야기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진입했다는 거는 손실 봐도 싸죠. 제가 100번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 올라왔었을 때도 제가 매도를 안 했어요. 그래도 LG화학은 배터리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사업 구조도 있으니까, 물적 분할 한다고 해도 시장 올라오면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실제로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고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때 신저가 찍고 나서 그냥 미련 없이 전량 매도를 했어요.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나중에 올라올 때 제가 버틸 자신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반등을 줄 때 일부라도 이 구간대에 이때라도 일부라도 매도를 할걸, 이때라도 일부 매도할 걸. 그런데 그동안 손실 볼 때는, 시장 하락할 때는 계속 손실 보고, 그나마 수익을 볼 기회 있었을 때는 정작 매수를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수익 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더라고요. 사실 이 손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방향성이 확인된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하되, 그 베이스에는 정말 업황이 좋은 기업들을 해야겠구나. 테마주는 정말 내 돈으로 한다면 정말 해선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크게 들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번 연휴 때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동안 이 손실 본 거를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이후에는 다음에 제가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고 과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쳐나가야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 원금을 이제 1억을 되찾는 게 제 목표가 아니죠. 1억 그 이상을 벌어야죠. 왜냐면은 1억에서 3천만 원을 까인 마이너스 30%인데 이걸 또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손실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몇 배의 수익률을 올려야 회복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도 제가 매매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랑 또 자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영상 계획을 통해서 저보다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이미 저보다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서 돈을 한창 버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정보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성공 투자, 올해는 제발 성공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또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